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공사의 김건희 후원업체 집중 발주. 자,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공사를 김건희 후원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발주받았다. 집중적으로 주문을 수주를 했다.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얘기. 사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우리 진보 진영에서 많은 분들은 김건희 주변의 업체들이 보니까 이 대통령실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이 공사에 대거 공사를 수주했더라. 뭐 21 스토리 건설이니 21g이니 이런 업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인가요? 아이고 이름이 좀 헷갈려. 하여튼 시공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옛날 열공이었는데 시공이라고 좀 얘기를 하죠. 시공에서 이미 보도를 했던 얘기예요. 충분히. 자,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오마이뉴스가 단독이라면서 기사를 내보냈어요. 오마이뉴스가 단독이라면서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게 뭐죠? 예. 되게 황당한 내용들이었는데, 자,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오마이뉴스 단독이랍니다. 한남동 관저공사 수주한 21g이라는 업체가 알고 봤더니 코바너 컨텐츠와 관련된 회사더라. 코바너 컨텐츠가 뭐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후원으로 참여했던 업체더라 라는 내용의 보도를 오늘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난번에 벌써 한 한 달 넘게 됐죠. 한 달 넘었는데 강진구 기자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예. 강진구 기자가 이미 보도했던 내용인데, 예. 마치 이것이 오늘 처음 나온 것처럼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글쎄, 오마이뉴스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는데, 여하튼 남의 단독 기사를 자기 기사인 양, 이렇게 좀 가져갔네요. 글쎄, 뭐 이런 짓을 오마이뉴스가 할 줄을 몰랐는데, 여하튼 원래 이게 열린 공감에서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 마치 오마이뉴스가 자기들이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단독까지 달아가지고 냈어요. 이 단독을 내면은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주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단독 기사 이게 뭐 오마이뉴스가 뭐 열공의 기사를 좀 뺏어간 것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을 좀 뺏어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이 오마이뉴스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언론들이 잇따라 이 보도를 다 받았어요. 특히 대통령실, 그 다음에 열공에서 그동안 숱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반론을 달라, 입장을 달라라고 요구할 때는 입도 뻥끗 안 하더니 결국 오늘 입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모든 언론사에서 다 받았고요. 특히 MBC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도 요게 나갔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주한 곳이 21g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보니까 코바너 컨텐츠와 관련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가 또 다른 단독을 하나 더 했죠. 예, 그 단독이라고 또 하나 나갔습니다. 이게 뭐냐? 용산 대통령실 설계와 감리를 맡은 히림건축사무소가 사실은 역시 코바나 컨텐츠 관련 업체다 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근데 이 두 얘기 다 뭐냐면 히림도 그렇고 21g도 그렇고 사실은 코바나 컨텐츠의 자코메티 전시회를 하나요? 이렇게 여러 전시회에 계속 후원을 했던 그런 업체들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건희를 후원했던 업체, 김건희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대통령실 설계와 공사를 맡았더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지금까지 열린 공감에서 그렇게 보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시큰둥하니 보도가 있는지 말았는지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회사들, 언론사들이 갑자기 언론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자, 당장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대통령 관저공사 맡았다. 이거 진상을 밝혀야 한다. 라는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 발표를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데일리. 자,
김건희 여사로 인해 의혹과 논란의 늪으로라는 제목으로 또 기사를 뽑았어요. 예.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노컷뉴스죠. 노컷뉴스에서는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대통령실 공사, 야 부정부패 냄새가 난다 라는 얘기, 이런 또 박홍근 그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또 썼습니다. 결국에 이 언론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직접 그 의혹의 그 내용을 보도하진 않고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을 빌어서 보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사를 다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그 문제가 있고,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의혹 그 자체는 보도 안 하고, 이런 의혹이 있다고, 이런 의혹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논평을 보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의혹을 보도하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MBN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진법사 이권 개입 논란에 관저공사업체 의혹까지 대통령실 곤욕,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가기 전에 건진법사와 관련된 보도가 먼저 나갔었죠. 대통령실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각 대기업에 주의보를 내렸다. 이 사람이 이권에 개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의 이권 개입에 주의하라. 절대 이 사람한테 속지 마라. 그런 내용의 이런 주의보를 내보냈다고. 이게 세계일보 단독인가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마이뉴스 기사가 나갔고요. 결국에 건진법사 이권 개입 논란하고 관저공사업체 김건희 관련설까지 지금 잇따라 터졌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곤욕스러워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MBN 보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윤석열의 김건희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놓고 윤석열한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김건희다! 라는 얘기를 아주 대놓고 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내부를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상해, 내용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건희가 윤석열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자 위협 요인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대놓고 주장을 한 것이고, 이게 특히 보수 성향의 언론과 언론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분위기의 변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지지율이 지금 현재 2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보수 진영, 적폐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윤석열하고 같이 갈 수 있겠냐?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지금 쌓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윤석열한테서 김건희를 좀 떼내거나 그게 안 된다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쳐내야 되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정황이 지금 포착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아요. 이 보면은 대통령실 관저공사 의혹업체에 코바나 컨텐츠 후원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좀 발뺌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진짜로 공사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를 또 안 해요. 보안상 공개가 어렵다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보도에는 보면 이게 조선일보 보도인데 관저공사업체 코바나 컨텐츠 후원 안 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발 빼려고 하는 이 업체가 글쎄 뭐 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업체가 김건희하고 관련이 돼 있는 업체고 김건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된 업체인데 이 업체가 그렇게 여러 번 의혹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실 공사를 맡았다는 거, 그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지금 무슨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느냐면은 이 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달청에서 공사를 처음에 나라장터에 이렇게 공고를 때릴 때
서울로 공사지를 쓴 게 아니고 세종으로 공사지를 썼다는 거야. 즉 뭐냐면 이거는 공사 그 수주라든지 계약 상황을 숨기려고 했다. 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 숨기려고 했을까요? 멀쩡하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 보면은 모든 우리나라 공사는요, 나라 장터에서 공고를 때리고 그 공고에 맞춰가지고 입찰하는 업체를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많이 이제 공사와 수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에요. 이 나라 장터 시스템 때문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이 나라 장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 공사를 한다고 공사업체를 입찰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띄워놓고 근데 공고를 띄워놓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계약을 해버려요. 이거는 공고는 형식상 띄운 거고 이미 계약업체가 정해져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다? 공사 발주를 한 데를 어디로? 세종시로 발주를 한 거예요. 세종시 공사를. 아니 대통령실은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세종에 있는 것처럼 공사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언론의 추적이라든지 뭐 다른 뭐 국회의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좀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떳떳하면 왜 숨기려고 했을 거야? 아니 떳떳하면 왜 서울에서 공사한다 그러지 왜 세종시에서 공사를 한다라고 개뻥을 치냐고. 자,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지금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아유 그 코바나 컨텐츠 후원 안 한대야. 후원한 업체 아니야라고 발뺌을 했어. 아니 그래서 그 업체가 공사 맡은 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라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죠. 이건 결국 뭘 말합니까? 이런 행태 자체가 사실은 의혹을 부풀리는 것이고 의혹을 부풀리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의혹을 인정하는 거지 뭐 그죠? 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보도 행태를 가만히 보면은 의혹 그 자체 이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들이 대통령실 공사를 독점했다. 요 의혹 이 자체를 보도하기보다 아유 그 의혹이 제기되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네 라는 걸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다? 상당히 좀 비겁한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를 싹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보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전형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쉴드 치기죠. 그게 아니면 바로 아니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우회하는 보도를 했을 것 같아? 바로 찔러버렸지? 지금 난리가 났을 거야 벌써부터. 막 그래가지고 뭐 무슨 업체인 것 같다 무슨 업체인 것 같다 해가지고 기사들이 막 쏟아질 거야. 근데 왜 여기는 이러고 있죠? 예. 언론들이 지금 대놓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쉴드 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주 불공정해. 정치적으로 너무 티가 나. 이런 황당한 업체들이 이런 황당한 게 무슨 언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공정한 척하고 하는데 아유 정말 가짠죠 이거. 예? 가짠지. 자, 여하튼 이런 언론들의 좀 애매모호하고 티미한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여론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율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혹이 그런 전망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악재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부 총질 문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5살 5세 초등학교 입학 5세 입학 사건으로 또 한 번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건진법사 터졌어. 그 다음에 이번에 코바나 컨텐츠 후원 공사 수주 문제가 또 터졌어요. 대통령실 공사 수주 문제. 이렇게 세 개의 악재가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은 이제 20% 초반대로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한다? 네, 지지율이 이렇게 갑자기 확 빠지게 되면요. 이 여당 내부, 그러니까 집권 적폐 세력 내부에서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자신들이 질서 있게 구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 서로 먼저 도망가려고 하고 서로 난파선에서 빨리 벗어나다가 하려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헛발질을 하거나 상호 총질이 더 격화되거나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지지율은 더 빨리 추락을 하겠죠. 의외로 윤석열의 이 레임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뭐 위기, 정치적 위기가 빨리 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나 이렇게 제대로 대처를 못하나 싶을 정도로 악재가 연이어 터지는데 그 연이어 터지는 와중에 윤석열이 현재 휴가 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 안 한다잖아. 예. 글쎄, 지금 휴가 가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악재가 이렇게 연이어 터지는데 입 다물고 있겠다. 계속 휴가를 즐기시겠다. 글쎄, 지금 뭐 휴가지에는 안 간다고 하는데 휴가지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지금 그 정권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여당으로부터 국힘당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휴가를 즐긴다. 글쎄요. 저는 너무 태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윤석열은 아마 믿는 구석이 있는지도 몰라요. 국힘당이 지금 이제 권성동 체제, 이준석 체제를 몰아내고 권성동 체제가 들어섰는데 권성동 체제도 지금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윤석열이 권성동까지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고 권성동이고 다 윤석열이 몰아낸 거잖아. 검사들 시켜가지고 몰아냈어. 몰아냈고 이제 비대위로 갈 거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지도 몰라. 아이 뭐 조금만 지나면은 당이 국힘당이 내 친정 체제로 내 친위 세력으로 다 이렇게 도배질이 될 건데 아이 뭐 이렇게 걱정을 해 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뒷짐지고 있기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총질 문자 이것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20%대로 처음 떨어졌죠. 5세 입학 사건 이건으로 해가지고 또 한 번 떨어졌죠. 이제 건진법사 사건하고 대통령실 공사 문제, 공사 수주 문제하고 이렇게 공사 수주 비리겠네. 대통령실 공사 수주 비리. 이 비리 의혹 때문에 연이어서 이렇게 터지면은 쉽지 않을걸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이렇게 하나 더 있네요. 대통령실 관저 공사업체, 대통령실 설계업체가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다. 이게 뭡니까? 공사 수주 비리 의혹이죠. 대통령실 공사 수주 비리 의혹입니다. 비리 의혹.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면 벌써 언론에서 비리 의혹이라고 기사를 써 제꼈을 거야. 제목이 아마 지금 막 난리도 아닐 거야. 후원을 했네 안 했네 이게 중요하냐. 이 비리 의혹으로 그냥 깔아버렸을 거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비리 의혹, 공사수주 비리 의혹, 공사수주 비리 의혹, 공사수주 비리 의혹 그렇게 됐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초기 때 마스크 모자라가지고 쌩 난리 쳤을 때 지호영인가 거기에서 왜 공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뭐라죠? 마스크 이렇게 분배하는 배급 마스크를 지호영인가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지호영이 그 김정숙 여사랑 그 동창이다 이런 헛소문이 돈 적이 있죠. 그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그 지호영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는데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동문이다 라고 해서 희한한 헛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는데 그 헛소문이 모든 언론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마스크 비리 의혹 이렇게 가지고 딱 퍼졌어. 예? 그렇게 봐요. 확인도 안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인도 안 된 건을 가지고 얘네들이 비리 의혹이라고 이렇게 쫙 보도를 해놓고 이거는 거의 뭐 확정적인 건데 비리라는 말을 안 써요. 비리 의혹이라는 말을 안 써. 오히려 대통령실이 아유 후원 안 했어 라고 하는 해명을 더 적극적으로 실어주고 있어요. 이게 언론의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우리나라의 언론의 아주 선택적인 보도 양태예요. 전형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뭐 정확한 그냥 아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인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예? 숙명여고와 숙명여대를 뒤섞어서 동문이라고 만들고 그걸 가지고 비리 의혹, 마스크 비리 의혹이라고 이렇게 떠버리던
버렸던 그 언론들이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해 가지고는 비리란 말을 안 써. 오히려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실어줘. 이런 기울어진 운동자, 이런 불공정한 언론이 있습니까? 이렇게 티나게 불공정한 언론, 이게 언론이냐고.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니냐 이거야. 참 답답스러워요. 에? 그런데 한국기자협회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서는 뭐 기레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위협을 하지. 예? 소송 건다고. 얼빠진 거지. 그게 무슨 기자야, 기자협회장이고. 아유, 수준이야, 수준이야. 아유, 참. 자, 어쨌든 간에, 예, 문제는 윤석열의 지지율은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윤석열이 지금 믿고 있는 거는 국진당의 비대위인데 그 국진당 비대위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잠시 보실까요?